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박수 많이 쳐주고 계신데, 네, 오늘은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예쁜 오윤혜 씨,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윤혜입니다. 네, 그리고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오직 민생. 예, 오로지 민생. 안진걸입니다. 예. 본인도 좀 챙겨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이 예. 옆에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심의 신인규입니다. 예, 아니 우리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이 속보를 들으시고 네.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빠르게 다. 아, 빠르세요. 와, 예, 하셨네요. 예, 역전의 용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JTBC 속보. 어떤 네. 녹취가 터졌죠? 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지금 뭐 오늘 방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뜨끈뜨끈한데 지금. 매우 네.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수사 외압을 통해서 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했는가, 네. 그 구명 로비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혹과 추측들이 있어 난무했는데 지금 나온 이 녹취록,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은 그 해병대 5명 카톡방 있잖아요. 네. 거기 있던 그 변호사와 이제 그 이종호라는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범인데 네. 이 둘이서 지금 통화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종호라는 이 김건희 여사 가까운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 이 터지고 나니까는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별 4개 달아주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VIP를 언급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VIP라고 언급해요? 하면 통상의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주가 조작 공범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 VIP한테 얘기하겠다. 얘기하겠다.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단언해요. VIP까지 아예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해병대 안에서 있었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렇구나. 지금 다 튀어나와서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종호 씨가 임성근 구명에 상당히 지금 많은 역할을 했다. 반대로 말하면 임성근이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내지는 이종호가 나서서 도와준, 그건 좀 더 밝혀야겠지만은 이 지금 구명 로비설은 상당히 실체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녹취록의 발견은 거의 스모킹 건에 네, 해당하는 네. 매우 큰 특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라고 공범이죠, 하는데 공범. 공범이라고 김건희 하는데 공범이죠. 그렇지.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를 관리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름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 네. 요게 이제 그 해병대 최상병님 이제 곧 있으면 일찍 돌아오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데요. 네. 어떻게 왜 임성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특히 모든 권력 용산 집무실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난리를 폈나. 그래서 처음에는 뭐 김태효 등등이 나선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윤석열이 엄청 임성을 내빤다더라. 맞아요. 뭐 이런 소리 있었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그거 치고도 너무 큰 덩치로 막 하루에 막 전화가 막 수십 건씩 오고 가면서 모든 측근들이 동원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김건희 개입설이 나왔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도 하고 네. 설마. 또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보면요 야당이나 진보 방송 패널 중에도 그건 아닐 거야. 너무 그 앞서가지 말자. 오바다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신규 변호사님 제일 같은 경우는 또 감이 있잖아요. 이건 거의 V0가 낯선 것 같다. V제로요? V1이나 V0. 그 위에. 예, 윤석열에게 막강 영향을 미친 사람. 지금 그 변호- 당무 개입도 하시는 그분이에요. 예, 당무계까지 문자 보내서 대통령 만나 대통령 전화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 뭐 대통령 화났어. 나 때문에 하는 거. 싹 그것을 일심 논란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무를 조종하는 논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건 이제 또 우리가 다룰 그때 거고. 근데 그 박정훈 대령 변호인들 저희들이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 투쟁하는 현재 만나면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 개입한 것으로 자기들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내심 확신을 가졌죠. 이제 변호사들도 그래 파악을 했구나. 오늘 나와버린 겁니다. 네, 네. 그 전에 이제 카톡방, 뭐 정보여당에서 뭐 카톡방 막 부인했잖아요. 뭐 골프 치러 가려다가 지들끼리 골프 치러 가다가 실패한 모임, 뭐 임성근 네, 뭐 네. 모른다. 맞아, 모르는 골프도 사람이다. 와, 근데 이 사람 막 이 새끼 임성근한테 지금 이 새끼가 사표 내려고 그러고 지금 육성이 들어오니까 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이것은 짝사랑하거나 녹취야. 스톡
커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이 새끼 별 3개 달아주려고 그랬잖아. 이제 명확하게 나와요. 앞으로 별 4개도 되잖아요. 해병대 사령관이 별 3개밖에 안 되거든요. 별 4가 안 됐어요. 포스터가 안 됐는데 네. 별 4개도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내가 VR한테 우리가 이제 내가 나설 거야. 이거 완전히 특수관계나 보통 아무리 뻥을 쳐도 이렇게까지는 못 칩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치면요. 그러니까 네. 로비에 나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종호는 윤석열이랑 특수관계 흔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요. 네. 근데 옛날 도이치모 주가 조작 주범들이었던 권오수 가족을 김건희 여사가 대담하게도 취임식에 초대했잖아요. 주가 조작범 가족들을. 아, 그래요. 그러고 봤을 때 23억의 이득을 안겨준 이 주가 조작범들. 이 주가 조작범들은 참고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손해를 보고 최은순 김건희 23억을 이득을 안겨준 거거든요. 와. 본인들이 이득을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정부 여당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주가 조작이냐 다 손해봤다고 그러는데 그 논거가 그거예요. 공범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자기 돈들도 잃어가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최은순 김건희 위해서 예, 예. 윤석열을 보고 네.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뇌물을 줬다라고 이제 증권업계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데 네. 오늘 확 밝혀진 겁니다. 예, 예. 저는 이종호가 직접 김건희를 통해서 로비를 했을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저 하나만 더 말씀드려. 이게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뭐요? 거의 이제 99% 다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스타라고 하면은 군대에 별 2개짜리는 진짜 많습니다. 네. 대통령이 뭐 굳이 안다 그러면 뭐 별 4개, 뭐 별 3개 요 정도만 돼도 이해가 되는데 별 2개는 사단장이기 때문에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임성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도 번복해서 정권이 총동원됐다. 심지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휴대폰 전화를 해서. 전화해서까지도 이걸 개입할 정도면은 이 투스타는 보통 투스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번복하려면은 그 위엔 2자리밖에 없어요. 하나가 국무총리, 그 위에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는 좀 졸려 보이시잖아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아니고 그분은 실권이 신문 없고. 통해서 아시잖아요. 네. 바지 총리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이 움직인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쵸. 전화까지. 네,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관계가 뭡니까? 부부 관계죠. 부부. 네. 부부 일심 동체. 네. 그럼 김건희는 윤석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 김건희가 이종호랑은 주가 조작 공범 관계. 근데 이종호는 무슨 관계냐? 임성근과 해병대 동기면서 지금 이런 썰들을 풀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요. 당신 너 사표 쓰지 마. 너 여기 자리 지켜야 되고 너 여기 별 4개 만들어 줄 건데 너 4개 다르라고 내가 말렸어. 여기 이제 이 새끼라고 나옵니다. 이제 네. 군인들끼리 얘기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친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임성근을 아주 친한 지칭하는 거예요. 건데 근데 이분들이 그 카톡방에서도 사단장 초청, 임성근 사단장 초청으로 이분들이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골프 초청까지 골프. 주고받는 매우 긴밀한 관계인데 이종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로비를 했다. 그럼 가운데는 김건희 여사밖에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여기도 김건희 여사인 거예요? 당무 또? 개입이어서 아, 여기도 그럼요. 낍니다. 네. 예. 그리고 그 A라는 거 나와요. 지금 A가 이제 경호처 출신 인사거든요. A가 뭐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에 거기에 이제 A한테 변호사라는 분으로 보이는 분하고 네. 통화를 하는데 이종호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이종호가 계속 아 글쎄 A한테 사표를 쓴다고 막 연락을 했대. 그래서 내가 A한테 한 거야. 지금 VIP한테 우리가 로비야. 그 A가 경호처 직원이 아, 경호처 경호처 출신 직원. 인사예요. 골프문이 네. 있었던.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경호처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입틀막? 네. 예, 입틀막도 네. 막 하고 뭐 사지 목도 들고. 들고 사지 들고 그리고도 안 잘리잖아요. 네. 오히려 승진해요. 지금 경호 맞아, 그 맞아. 경호 잘했다 그러고. 근데 김건희 여사 그 코브라 콘텐츠에서 부실 경호하고 다 걸린 사람들인데 몰카도 코바나인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하니까 코브라 코바 콘텐츠 막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징계 안 당하고 네. 사실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완전 부실 경호 해가지고 몰카를 보내고 그다음에 용산 지무실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코브라 콘텐츠 출장 경호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그것도 나중에 아마 경호원들이 양심선을 할 겁니다. 그건 경호 위반인데 이상하게 밀실로 우리를 계속 보내서 검색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검색도 하는 거 보면 아주 능수능란해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최정 목사뿐만 뒤에 신라면셈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그 경호처 역시 그 사람도 보니까 상당한 자기가 이제 실력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고. 아. 근데 경호처가 또 힘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퍼즐 맞춰지잖아요. 자, 김건희 여사랑 직통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은인이 무려 23억을 벌어준. 몰아주고도 본인들이 다 책임을 손해보고. 뒤집어 쓰고 손해도 보고 책임도 뒤집으시고 있는 네.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경호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호처 인사가 둘이 결합해가지고
뭐 경호처장한테 부의한테 전방위적으로 우리 임성근 대통령의 충성을 다할 사람이다. 네. 3스타도 가고 해병대도 가고 나중에 포스타도 되면 정말 빨갱이들 척결하고 무슨 이게 터있으면 막 장갑차 내세워가지고 대통령을 구하고 막. 네. 근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임성근이 청문회 나와서 마지막에 거짓말한 게 뭐냐면 저 이제 그 장면이 기억나는 네. 게 네.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봅니다.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임성근 사장장 당신도 궁금하죠?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랬어요. 그래. 저 오늘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 녹취를 들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임성근과 이종호와의 관계, 지금 단톡방과 사단장 초청까지만 나온 건데 네. 그 하나의 네. 고리만 더 규명이 되면 100% 이제 연결이 된다. 김종대 그렇게 봅니다. 의원께서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이 이종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셀프 입원을 했대.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뭐 인터뷰 계속 뻗치기를 하고 기다리는데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났대요. 이종호라는 사람을요? 네. 아.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아까 저기 소장님이 얘기하셨잖아. 책임도 뒤집어 쓰고 그게 뭐냐면 못 만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이렇게 그 숨겨놓으니까 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었는데 오늘 뭐 생생하게 이렇게 육성이 녹취로 나오고, 야 네. 이 녹취는 그러면 이종호 씨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통화했던 변호사로부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김건희 국정개입 당무개입 파동은 네. 한동훈이 공개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한동훈이 공개하면 본인이 개싸가지라는 게 인증이 되잖아요. 5번 어쨌든 보냈는데 답도 안 해버린 사람이니까. 일심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도 예민하고 뭐 김건희 댓글팀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네. 뭐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 공개했다는 설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김건희 쪽에서 한동훈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고 네. 배신자고 그런 정황이 그다음에 있죠. 네. 무성의한 자다라는 걸 폭로하려고 이제 한 건데 네. 이번 녹취록은 뭐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럼 네. 궁금한 게 이제 변호사분이니까 어떤 정황 증거들이 막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물을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는 직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직권남용의 공범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범, 그러니까 신분은 없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인데 맞아요.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직권남용 범죄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건데 네. 거기에 공모를 같이 했다 이러면 공범이 되면은 같은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최순실 씨도 민간인이지만 네. 같이 처벌하면 공범 문제지만 사실상 부의온 행세를 하면서 부의온 또는 부의토 행세를 하면서 박근혜와 함께 공범으로 직권남용에 그쵸. 공범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처벌받았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법적으로는 쉽네. 공범과 신분 관계에서 네. 이제 비신분자, 그러니까 비신분자라고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나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 신분자, 공무원과 같이 결합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신분이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주 이제 재미있어집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요저 한 10시 50분쯤에 최상병 특검법 위원을 더한 특검법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2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전자결제 방식으로 요거 거부권을 제가를 했어요.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 청문회를 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윤석열 엄청 재밌겠네.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특검,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 대상자인 법률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죠. 이번에 네.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주가 조작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거부권, 자기 배우자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 뚜껑 열립니다, 진짜. 이미 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녹취까지 나왔죠. 네. 스모킹 건강이 나왔는데 이 거부한 사유도 너무 궁색해요. 지금 위원을 더한 법이라서 거부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왜 위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위원이냐 이러면은 야당이 추천하니까 위원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질문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는데 그 특검, 그 박영수 특검도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거든요. 네. 그분 그때 야당이었어요. 네.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본인은 수사팀장을 할 때는 위원이 아니고 지금 본인이 수사받을 차례가 되니까 이건 야당이 하면 위원이야. 말이 안 이 말이 안 되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지 방군지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 한덕수 총리 입장이었지만 예. 정부를 대표했는데 이거 국민을 속이는 거다. 네. 국민을 속이는 거고 또 하나는 드루킹 특검이라고도 있었어요. 드루킹 네, 특검도 네, 알죠.
당시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네. 모체인 당이 또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더 공교로운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특검이 14번 있었고 그중에 13번이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했는데 딱 2번 성공했습니다. 그 2번 성공한 게 뭐예요? 드루킹 특검과 박근혜 특검. 네. 이거 둘 다 야당이 추천했을 때 다 성공한 특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봐도 이건 위헌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공한 특검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렇죠. 정부가 예.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저는 봅니다. 아니 정부 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특검을 그러니까 여당이 어떻게 본인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한동훈 씨처럼 대법원장한테 특검 주겠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윤석열은 아무 죄가 없고 인선군도 아무 죄가 없고 오히려 부하들이 경찰이 발표한 그대로 하는 특검을 추천하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요. 저 두 특검뿐만 아니라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아시죠? 모르죠. 아니, 네, 알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너무 쉬워. 짧게. 아니 뭐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아니, 네. 대통령 끝나면 사저로 이거는 돌아가는데 우리 옛날 그 일이라 사저 옆에 설명해야 대통령 견법으로 경호동을 지어줘야 되는데 네. 경호동이 원래 10억이 들고 사저가 20억이 드는 거예요. 이명박 세력이 얼마나 사악한 세력이냐면요. 그걸 10억을 아끼려고 사저를 10억으로 두 개를 동시에 사갖고 사저는 10억만 내 이명박만. 국가가 경호동 원래 10억이면 되는데 네. 20억을 내게 만들어. 어휴. 그러다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네. 그때도 대통령 경호실이 직접 개발한 사건인데 그때도 야권이 추천한 이광범 특검이 100%는 아닌데 상당히 밝혀내가지고 네. 신 변호사 말한 두 특검하고 그나마 내곡동 사특검하고가 야권이 대통령 직접 연루되어 있는 경우는 야권 추천한 특검이 눈치를 덜 보면서 네. 또 처음부터 좀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한동훈은 이게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야권이 그럼 그 사람들은 위헌인 상태로 박영수 특검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 열심히 하고 뭐 과잉 수사도 했잖아요. 뭐 김영철이 뭐 짰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일부. 그럼 본인들이 위헌으로 특검 수사관이 되고 그걸로 마구 수사해가지고 명성을 얻고 나중에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쥐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부터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위헌인 특검으로 가갖고 명성을 얻고 네. 권력 갔잖아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특검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못 됐어요. 여당은 네. 논리가 이제 없어요. 국민들은 여당이 논리를 갖고 주장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궤변인데, 네, 궤변이죠. 그러니까 전 이게 지금 우리 안 소장님 말씀대로 그 논리, 지금 위헌이라는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당시 한동훈 검사까지 위헌 검사, 위헌 수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맞습니다. 발등을 그렇게 찍는 보여야지. 게 되는 거고, 네. 전 하나 더 지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대법원장 가지고 꼼수 부리고 또 대한변협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법조 3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고시 출신들, 소위 네. 말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깐부들 아닙니까? 다 친구예요. 법조 카르텔. 법조 카르텔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장이 골라도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고 대한변협 회장이 골라도 다 고시 동기로 다 연결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출신입니까? 사법고시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조 사이가 엄청 좁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든 대한변협 회장이든 이 고시 카르텔에서 고르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정치인들, 야당이 고를 때 오히려 중립적이고 힘 있는 특검이 돼서 네. 성공으로 갈 수 있다. 네. 성공한 네. 최혜병 특검 만들어야 됩니다. 아, 특검으로 가려면 8명을 설득하던지 뭐 방법이 네. 꼭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근데 지금 이게 빵빵 오늘 터지고 있잖아요. 이 사태로 이런 게. 네, 네. 일단 안철수 의원은 찬성했고요. 아, 그다음 특검법. 김재섭 의원도 네. 반성해야죠. 근데 반성해야지. 특검 반대했던 나 논리가 화나요 또.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됐다고 썼잖아 페이스북에. 변호사님 지금 소송 촉진 특례법에 네. 형사사건은 1심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훈시 규정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평균 1심 재판을 우리 형사법 따져보니까 한 6, 7개월쯤 돼요. 네. 아니 6, 7개월 안에 재판하는 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속 재판은- 수사라면 6개월 안에 다 예, 끝내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네. 재판을 빨리 해야지. 예, 이 억울한 해야죠, 사람들도 네. 이제 네. 억울하면 좀 풀리잖아요. 만약 이게 막 그죠. 재판 2, 3년 기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진실도 묘연해지고 아유 네. 그렇게는 안 당- 되지. 피해 당사자도 얼마나 네, 고통. 그래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님은 자기가 반대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변명을 이렇게 한 건데 이제라도 이 사태를 보고 정신 네. 차리셔서 당연하죠. 예, 이제 아니, 찬성으로.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하루 만에 5만 명 넘어가고 지금 140만 140만. 명. 네. 140만.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소추 국민청원 관련해서 증인으로 네, 네.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그 최은순 장모 네.
여기 저 채택 확정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과 관련된 국민적 여론이 뜨겁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윤석열 부부가 문제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최혜병 특검은 이 윤석열 특검이고 주가 조작 특검은 김건희 특검인데 둘이 부부니까 네. 윤석열 부부 특검이 지금 오작교에서 만나는 형국이에요. 오작교. 오작교 네. 특검이야 이제는 하나로 해야 돼. 제가 볼 이제 때는 윤석열 부부 특검을 김건희 그냥. 특검으로 다 합쳐도 돼요. 저 그냥 견우직녀 예, 특검이라고 불러요. 이거 예, 견우직녀 예, 특검. 그래서 저는 견우직녀 너무 아름답잖아요. 신부는. 아니 뭐 두 분의 사랑을 예. 존중하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부부 특검. 존중 못해요. 네. 그걸로 아니, 그래서- 힘든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오작교 특검인데 결국에는 이 특검도 특검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논리 필연적으로 전 지금 유죄를 단정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수사를 받으면 그럼요. 혐의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도요. 네. 혐의가 나오니까 재판 다 하고 탄핵한 게 아니라 윤석열 검사가 했던 특검의 공소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해버린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부 특검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공소장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범죄 사실이 만약에 기재가 돼서 네. 재판에 넘어가면요 100%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에 우리- 따라서 네, 우리 대표님. 아이고 오세요. 정리한 어서 대표님이요. 이거 이쪽으로 아니 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정리한 우리가 대표님 지금 재밌게 비상사태라는 나누고 걸 있어요. 지금 알고 이거 비상이니까. 예, 자, 예. 그래서 저도 예, 말을 예, 마치면 예, 예. 그래서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탄핵으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건데 그렇죠.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맞아. 지금 탄핵에 관한 청문회를 먼저 열어서 한번 온도를 체크해보고 여론을 환기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열리는 거고 네. 김건희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올 의무가 있는데 안 나오겠죠. 아이고, 그러죠. 네, 안 나올 걸로 저는 반대하고 보지만은 있잖아요. 결국 그 모습까지도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한 여론이 훨씬 이 탄핵 청문회로 더 커질 거다. 전 그 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네. 이 스픽스 네 대표님. 예, 뭐 대표고 전기현 소표고가 소표가. 갑자기 연락받고 무슨 대형 사고가 났다고. 예. 오늘 긴급한 날이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JTBC 요것은- 보시고 예. 아, 이거 오셨죠? 받고요. 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이 또 소식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의원한테 전화를 좀 해봤어요. 네. 아 그래요? 야, 그 원래 내가 하고 있던 이야기 아니야. 이런 거 맞아. 밝혔지. 그거 다 해. 한 명 더 있어. 이렇게 하던데. 이종호가 아니라 이종호 말고 또 있대요. 로비한 사람. 예. 그 경호처 직원 A 씨 말하는 말고 도이치모터스 그럼요. 주가 조작 세력 중에 한 명이 더 있대요. 저는 권오수 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총책이 권오수인데 가족까지 초대를 할 정도로 가까워서. 그것도 VIP 그날 취임식을 보면요 세상에. 어느 정도로 있냐면요 친인척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아하. 자 윤석열 부부 있잖아요. 바로 뒤에 권오수 가족이 있어요. 돈 앞에 장사 없고 가족 없군요. 23억 원한테 몰아주신 분 기소가 됐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고 거짓말하는 분들 네. 진짜 그 사진에 그때도 화제가 됐어요. 초대도 문제인데 바로 가족 다른 친척보다 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권오수 일가와 김건희가 정말 특수관계라는 게 그때 확 들어갑니다. 나중에 우리 스피키스에서 좀 자료화면까지 네.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예. 뭐 하여튼 요새는 기승전 다 김건희. 김건희야. 어떻게 아니 그래서 보세요? 오늘 내가 네. 이제 저 건도 보니까 이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세력이 이제 개입했다는 설은 있었는데 저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VIP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도 놀랍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종호가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했습니까?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한 것은 그 네. VIP가 혹시 김건희입니까? 그럴 누구예요? 수도 있고 그걸 안 그럴 수사를 수도 해봐야지. 있죠. 그걸 아, 조사를 해봐야 아니, 되고. VIP가 김건희일 수도 있지. 분들한테. 수사를 해야 돼. 분위기 그러잖아. 김건희 그러잖아.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그러잖아. 내가 짚고 나면 그래. 김건희 여사 말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건희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임성근 사단장을 부르는 호칭을 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이 자주 쓰는 예.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엑섹스예요. 국회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 그러면 육군 자 해병대 자 그러면은 이제 해병대의 별 두 개 투스타를 새끼라고 불렀다고 칩시다. 네. 아니 그렇게 불렀지. 아니 그리고 이 새끼를 별 4개 달아주겠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죄를 받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부부가 떠나고 없는데 그 두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할 정도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충격을 넘어서서 야, 이자가 실제로 용산으로 움직여서 별도 3스타로 만들어주고 해군 대장까지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에서 네. 아, 그럼요. 절대로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네. 근데 이게 저에 이런 맞는 생각이 게 들더라고요. 이 사태 초기부터 임성근이 이제 김계한
3스타 해병대 사령관하고 임성근 투스타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특히 김기환이 특별히 돌변했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들의 수곤이 별 3개에서 끝나는데 포스타 가는 자리를 혹시 약속한 거 아닌가? 너 좀만 우리한테 협조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해병대 수곤인 네. 해병대 사령관도 이제 포스타 안 그래도 포스타가 한 자리 지금 생겼어요. 늘었어요. 그거 최근에. 김종대 예. 의원님 그러니까요. 뭐 만들었다며. 거기다가 네. 이제 김기환은 포스타로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임성근은 해병대 사령관에서 또 역시 포스타로 지금 저희들 당시 정황도 그게 있었는데 찌라시에 있었죠. 근데 오늘 녹취록이 그래 나오잖아요. 진짜로 포스타 만들어질 거야. 이 사람 이제 스타 보낼 거야. 뭐 나오잖아요. 인사까지 개입한 예, 인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뭔데? 그때 당시에 찌라시 음모론에 치부됐던 것이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나는 사실로, 거예요. 진짜. 그 과거에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십상시 문건 돌면서 V1, V2, 그렇지. V3 박근혜가 V3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십상시 문건 유출한 사람들을 예. 처벌하라 하다가 나중에 탄핵으로 끝난 거거든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범죄 그 윤석열 검사에 의한 수사로 탄핵을 당했죠. 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더 나쁘다고 보는 게 이거는 범죄 혐의 플러스 은폐 조작 혐의까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에요. 우리 편의점 가서 우유 살 때 두 개 사잖아. 하나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더블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끼리끼리 논다고 이 사람들이 너무 범죄자 집단이니까 아까 말했던 이종호나 주가 조작했던 이런 대범한 범죄자들이 거지. 대범한 거지. 어떤 중앙정부에 모여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기만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조금 잘 보이면 별 하나 더 달아줄 수 있고.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뭐예요? 범죄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박근혜 나빠. 대통령은 죄를 하나 져가지고 그걸로 탄핵당했지만은 이거는 범죄자들이 들어가서 지금 공동 운영을 집단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오고 실제로 있으니까 박근혜 은폐까지. 대통령은 양심은 있었어. 그 내려와- 자기가 탄핵당했잖아요. 정해주면 제가 내려올게요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더 나쁘다고 근데 지금 그러고. 끝까지 버티고 처음에는 있잖아. 부인했는데 다 밝혀지니까 그럼. 인정했잖아요. 양심은 있었어요. 태블릿 PC 온에 대해서도 그래 최순실이가 썼다 같이 뭐 그게 최순실 거라고 안 했지만 약간 논란했으니까 그다음에 사과 3번 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뭐 임기 단축도 하겠다. 뭐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 막 뒤에 막 은폐하려고 계속 조작하고 막 만약에 오히려 뻔뻔하게 그걸 문제 생각해봐. 제기했던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랬- 아니 물론 제일 양심 있던 게 탄핵에 대해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받고 자기도 수사 대상으로 올렸는데 윤석열이라는 자는 네. 특검도 안 받겠다는 그쵸. 거예요. 이런 막무가내가 바로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당시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이 그래서 박영수입니다. 그래. 박영수한테 쫄자. 저 임명장 박영수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합니다. 야당 추천. 거기 임명장 수혜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야? 대통령 박근혜. 그 이미지도 엄청 늘었어요. 그러네. 굉장히 좀 비극적이면서도 맞아. 역설적이잖아요. 맞아. 본인을 감옥에 보내는 특검을 받았죠, 그래. 본인이 임명장을 주는 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보다 더 최악입니다. 정말 심한 거죠. 물론 최악이죠. 박근혜도 초창기 아까 신 변호사 말한 것처럼 넘버1, 최순실 넘버2, 정의는 넘버3 네. 박근혜라고 말한 박관청 경정을 구속시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 경찰 한 분이 압박감으로 네. 그 검경 그때 수사 검사가 유상범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도에 몰아쳐서 그 경찰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게 유상범입니다. 유상범은 지금도 석고대자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네. 자, 네. 작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8월 9일 이후에 전화가 지금 오갔고 임성근을 살리겠다는 구명 로비를 했고 대통령한테 하겠다. 그래서 이 새끼가 원래 우리가 별 4개짜리 달아주기로 한 사람 아니냐라고 했던 그 시점이 정권 출범 1년 뒤에 정말로 국정 운영 너무너무 못한다고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정말로 하늘이 찢어질 만큼 많이 받고 있던 시점에 네. 이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바깥에서 자기들 구명 로비하고 도입지 못해서 주가 조작자들은 손을 잡고 저끼리 얼씨구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국민들의 용서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종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안 소장 어디 있습니까? 이종호. 뭐 아니, 고의적으로 입원을 했다는 입원 지금 소문이 돌아요. 네. 2번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중병인 것처럼 해갖고 언론이나 차단을 또는 차단. 뭐 일면 또는 뭐 탐정대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는 거죠. 이번 근데 이것도 저는 김건희랑 짰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종호가 직거에 있다는 이야기, 네. 잠적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빨리 이 사람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 발부받아서 잡아들여야 됩니다. 녹취가 나와서 대통령한테 직접 지가 로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별 2개짜리를 4개짜리로까지 만들어 주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공권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민적 관심 그리고 로비설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져 있는데 공수처 많으냐? 경찰, 검찰 믿을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공수처 빨리 지금 긴급체포 영장 가지고 신변 확보해야 됩니다. 신변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출국금지. 출국금지 당연한 당연하죠.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야당이 내일이라도 안소장 많이 하시잖아요. 예. 법야권에서 빨리 이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내일이라도 어떤 증거인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저희도 내일이라도 긴급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빨리 같아요. 해야 돼요. 양호들랑 네.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이종호부터 체포하고 체포 당연히 해야 그다음에 돼요. 출금제 아니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같은 사람은 출금 바로 하더라고요. 바로 지금 뭐 대선 때 윤석열 검증보도 좀 했다고 아. 세상 언론사 대표를 도망갈 일도 아니, 없는 근데 사람을. 저도 이게 참 예. 걱정인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관련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구속을 또 시킬 필요가 있냐면 입 맞추는 것도 이렇지만은 이런 특수수사 장기화되잖아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종호만큼은 네. 지금 빨리 신병 확보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거 안 하면 이 진실도 못 밝히지만은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계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오히려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점점점 수사 조작 왜곡. 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조작되고 왜곡되고 임성근 살리기 위해서 로비를 했던 것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면서 여기에 이종호가 등장하고 주가 조작 세력들이 나오고 또 다른 한 명이 있다고 오늘 김종대 의원이 확실하게 이야기했고요. 네. 자, 이 사람도 이런 곧 터진다, 나온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면 이제 내일 모레 또 나올 거예요. 그러게. 더 큰 일이 또 있습니다. 내부자 제보가 있어서 지금 이게 JTBC가 오늘 특종 보도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이 제보자가 왜 제보를 했느냐? 정말로 이런 정권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가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이런 공적의식을 가지고 이분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적 제보를 하고 있고 녹취까지 터지잖아요. 이놈들 다 숨고 있어요. 빨리 체포하세요. 그러니까 체포해서 신병 확보해야 그러니까 한다. 오동훈 처장은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오동훈 처장이 누구예요? 공수처장.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이거는 정말 공수처의 기관의 사명에 맞게 또 지금 공수처가 역할 안 하면은 정말 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동훈 처장이 정말 역사 앞에 또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저는 이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뭔가 되게 기시감이 드는 게 댓글에도 그랬는데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JTBC, 태블릿 BC 보도 이후에 엄청 불이 붙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요. 오늘 네, JTBC에서 JTBC에서. 녹취가 터지니까 뭔가 소름이 네. 돋으면서 그러니까요. 얼마 남지 그래서-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고체생명 일주기 네. 법무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윤석열이 15번째 거부권 그래요. 행사했어요. 징해, 징해. 문재인 대통령 한 건도 행사 안 했어요. 김대중도 한 건도 행사 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조금만 했어요. 조금 예. 그게 자기 건 안 했지. 자기 건 아니고. 아니고. 가족 그러니까 거를 뭐래. MB도 거절 안 했어요. 자기 건안 했어요. 박근혜도 안 했어요. 자기 것은요. 근데 아까 이 사람 지금 15건 다 자기 것도 많이 했죠. 자기랑 직간접 연결돼 있는 것들이에요. 네. 일부 정책적인 거 외에는. 네. 시청자 내부 고발자들이 여러분들께, 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뭐 대통령실 안에는 실제로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지팔 지흔들기, 그러니까 자기 팔 자기 흔들기 하고 있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임도 없고요. 네. 누구 한 사람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멸사분공을 하겠다, 몸을 던져서 방어하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과 지금 참모들이 대화도 잘 되지도 않고요. 점점 그렇게 정말로 되죠. 구석에 몰려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엄청나게 큰 힘으로 지금 압박하고 검찰권 동원해서 막 장악하는 것 같죠? 네. 안에서 거의 90%는 무너졌다 무너지고 이렇게 있다. 보더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댓글 올리시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분개하고 계십니다. 아, 네. 지금 뭐 이 정계환 대표께서 빨리 저 신변 잡아드려야 보호하고, 됩니다. 네, 구속하고. 라고 네. 하는데 신병 확보를 해야 아니, 돼. 예, 요- 지금 애청자들께서도 네. 요 기사도 퍼나르면서 네. 지금 스픽스가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긴급 방송하는 유일한 지금 이 주제로. 아,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이 바로 시간에 나오자마자 대형 유튜브들 했거든. 끝나고 다 집에 가셨어요. 맞아요. 박시영 끝났어. 잠깐 한숨 쉬고 네.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쉬는 동안에 포함하니까. 스픽스 지금 와라. 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요저 중간에 여러분 광고 광고 가고 나서 네. 저희가 또 재밌는 이어서. 얘기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드시 잡아넣어야 됩니다. 신병 확보해야 됩니다. 예, 광고 들어갑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려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내고 비교해보세요. 네. 예, 광고 보고 왔습니다. 또 광고가 있어야지 우리 예. 스페이스가 그럼요, 유지가 그럼요. 되잖아요. 네네. 아주 짧고 굵게 인터넷 비교원 중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인터넷 네. 가입 TV 원하실 때 비교원 360일 연중 무휴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야기들 많이 하고 네. 계시잖아요.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의 그 문자. 아, 네. 아,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자 논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뭐 한동훈이 예의가 없다, 뭐 읽고 씹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김건희 여사가 안 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이제는 당무 농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점 자체가 지난 1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명품백 논란이 될 때 본인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5번이나 넣었는데 다 답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을 패싱하고 그냥 본인이 한동훈한테 직접 들이댔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가장 문제죠. 또 하나는 김건희가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남편이 대통령일 뿐이고 네, 네.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제 영부인의 지위로 이제 있는 건데 한동훈은 비상대책위원장,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전서열 7위거든요. 근데 의전서열 7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문자를 넣어서 자신의 의사를 막 표명하고 이럴 정도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전서열 32위입니다. 32위. 그걸 또 그러면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있었을 때 당시 원희룡 장관에게는 더한 일이 됐겠거라는 그래.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보내서 답장 없으면은 그냥 말아야지. 그렇죠. 5번이나 보내가지고 그렇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문제가 뭐냐면 네. 본인이 뭐 이제 와서는 뭐 공사구별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아 그럼 한동훈 장관 과거에 검찰총장 배우자 시절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검찰총장 배우자 시절에 본인이 그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와 문자를 300번 이상 맞아, 했다라는 게 했다면서요.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와서 또 공사구별한다라는 말도 너무 궁색하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근데 이 당무 개입은 정당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는 처벌을 지금 공소장을 하늘에 쌓고 있어요 지금. 진짜 지금 형량이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진짜. 해줘요. 이제 그럼요. 국힘 전당대회를 했었잖아요. 광주에서 처음 시작을 했나요? 연설회를 어저께인가? 광주에서 네,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대에서 우리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당원들 피곤하십니다. 점잖게 무대에서 뭐 전혀 그 문자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모두 다. 아, 네. 근데 무대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예. 싸우듯이 아, 뭐 막 나 살고 너 죽자. 야 나 이거 살고 너 우리 죽자. 우리 다 너무 죽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 나 살고 너 맞습니다. 죽자. 다 죽어. 요거 아니 같이 살자도 아니고 너를 왜 죽어? 요거 문자 5개잖아요. 네. 1월 달에 요거 한번 다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건성으로 읽으면 속내가 안 읽어져요. 그래. 요거 읽어봐요. 자 일단 윤석열 패싱하고 직접 당무에 사실은 이제 국가세는 7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넘버 2잖아요. 어쨌든 물론 김건희를 빼면 넘버 3고 그런 사람한테 직접 본인이 대통령이 내심 전화 기다린다. 대통령 만나라. 대통령 화가 지금 뭐 났다. 나오고 역정을 있네, 낸다. 문자가. 뭐 본인이 직접 다 조종을 해요. 여러분 이건 안진걸 네. 소장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문자는. 카톡 네. 내용입니다. 이미 공개가 그리고요. 됐고요. 아니 그래서- 글쎄 저희 말풍선을 해줘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논란 핵심이 일십이 아닙니다. 물론 한동훈이 시건방지고 네 가지가 없다는 건 사람 다 알아요. 이번에도 확인됐죠. 그리고 한동훈은 또 큰 잘못했죠. 김건희 이렇게
전방위로 국정이나 당무 개발하는 거 알면서도 동조, 묵인, 비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그 채 묻고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의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인 국정 개입, 당무 개입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과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윤상현이나 나경원. 네. 잘 보시면요. 지난 대선 때 사과했더니 글쎄 지지율 10%나 빠졌어. 아. 정치권은 사과하면 사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물고 떨어져. 그다음에 내가 서울대 석사 나왔는데 나를 지금도 최고위 과정으로 오해하고 있어. 뭐 그다음에 허위 기재 논란, 허위 학력 잘못도 아니에요. 허위 기재 논란 때 그때도 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동훈 지금 뭐라는 그 잘 보면 네. 사과하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네. 사과 안 하겠다라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요. 이제 오인혜 선생님과 제가 약간 네. 싸움이 난 내가 잘못했는데 네. 사실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네. 한번 봐줘. 원래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가 사과하니까 내가 할 건데 야 사과하면 큰일 나 근데 지지율 다 떨어지고 그래도 네가 사과해라면 할게. 아 그래? 그래도 네가 사과해라면 할게 사과할게 이 새끼야. 내가 사과할게 마. 거의 그런 투예요. 아니, 그러니까 슬쩍- 말투는 매우 공손한데요. 공손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집 때문에 사고가 난 거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우리한테 없이 그래요? 극존증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썼다고 들었는데 슬쩍 한동훈에게 네, 슬쩍 빙의했어. 공을 넘긴 이 공을 넘기는 정도면은 거죠. 전 차단이에요. 예, 일찍 그러니까 정도가 공을 아니라. 넘기는 거예요. 5번이나 계속 사실 내심 절대 사고 싶지 않고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고 경로 온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래도 네가 하라면 합계잖아요. 그럼 누가 사과하세요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저렇게 지금 대통령을 패싱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허수아비 핫바지예요. 네. 바지 대통령. 네. 바지를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했다는 것도 괘씸하고 범죄 혐의도 원래 있고. 핫바지 입으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서 저는 의전설 7위에게도 저렇게 했을 거면은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그럼요.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 아, 아직까지 오늘 시점까지도 결국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네. 여기에 대한 수사조차도 없다. 아, 그럼요. 맞아요. 심지어 그 명품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조차 가장 수사의 ABC의 가장 1번이라고 하는 그리고 김건희 핸드폰 압수수색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부터 해서 저는 이 검사들 이원석 총장부터 탄핵 대상인 거예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수사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또 하나의 핵심이다. 요걸 그렇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핵심이. 매우 좋은 지적이에요. 본질이에요. 제가 신인규 변호사님은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네, 덕kim에 네. 왔는데 아니 한동훈한테는 그렇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내심은 아니어도 사과할게 해놓고 나 크게 잘못했어 해놓고 아니 국민들한테는 단 한 번도 사과나 아직까지도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오히려 하면 되지, 최정 목사만 5번을 불러다 지금 조지고 있잖아요. 네. 이명수 기자 2번, 최정 목사 5번, 도은정 대표 1번. 네.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다 당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보도했던 언론사들 다 당하고.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정도로 사과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진직했어야죠. 그리고 국민들은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조사받고 제대로 깜빵 가는 예. 거 원해요. 사과 안 해도 되니까 하던지 그렇죠. 말던지. 촉고대제 해야 네, 되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모든 게 모습이 그러면 또 하나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김건희 댓글팀 언론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댓글팀 본인이 댓글 부대. 본인이 한동훈한테 아 우리가 동지인데 생사고롭도 같이 한 동지인데 그래서 지금 네가 내 댓글팀 김건희 댓글팀 너를 지금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야 그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즉 여기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김건희나 이런 무속 무속 비선 세력들이 이상하게 그 천공이나 김을 따는 세력들이 댓글 공작한 것 같다는 음모론이나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음모론이겠지 설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한동훈 측이 의심을 한 거예요. 정식으로. 김건희 댓글팀이 네. 부쩍 한동훈에 대한 비난이 늘어나니까 김건희가 한동훈이 조건부 특검 이야기할 때부터 또 뭐 눈높이, 뭐 사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부터 윤석열 경로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의 충성을 부하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거예요. 패싱뿐만 아니라 김건희 부하예요. 뭐 감히 김건희를 네가 건드려? 그래. 뭐 막 그다음 여기저기 말이 안떠한테 얘기했잖아. 그래서 보면 계속 윤석열 화가 났다고 나오잖아요. 즉 한동훈 측이 김건희 댓글팀을 지적을 했다는 것은 실제 존재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거에 대해서 네.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명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근데 지금도 장해찬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게 작가님께서 한동훈 측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외부에 그런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희찬이 오늘 MBC 서로 자백하는 나와가지고 진짜 서로 이 무슨 김건희 댓글팀은 나는 모른다. 근데 한동훈 댓글팀은 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배
우리 이슈 털어준 남자 김종배 아직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입니까? 목소리가 확 올라가요. 네. 뭔가 특종 잡았다 생각했던 이건 것 같아요. 처벌 대상이죠. 네. 댓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여론조작이죠, 여론조작.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근거도 없이 하겠느냐. 다음에 아니 아마 장례찬도 텔레그램이나 카톡에 많은 증거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한동훈이가 네. 요거를 했기 거지. 때문에 맞아.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이채 양명주 중에 양명주 하나라도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럼 전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김건희가 과거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 배우자 시절에 한동훈으로부터 보고도 받잖아요. 막 300번씩 카톡하면서 뭐 검찰총장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보고를 대신 받아서 전달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 이런 거예요. 김건희가 국힘 비대위원장 의선서열 7위에게도 문자를 해서 지시를 내리고 해병대에도 지금 로비설이 김건희를 통해서 오고 세상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현재 검찰총장 이원석에게는 보고 안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원석 총장도 네. 김건희랑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또 검찰총장 배우자 소환도 안 출신이니까 하니까. 또 과거에 보고도 받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저는 왜 김건희를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할까? 그럼 사실상 검찰 조직, 검찰 조직의 수뇌부들도 김건희가 또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식. 왜? 해병대, 국힘 다 지금 김건희 손아귀 노란하잖아요. 그럼 검찰만 예외다라고 보는 게 더 비합리적이에요. 검찰도 노란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저 당무 개입이 전 이제 K 당무 개입이라 불러요. 김건희 당무 개입이라 이 K 당무 개입. 코리아 아닙니다. 코리아 아닙니다. 절대. 그죠? 김건희 K. KKH잖아요. 그러니까 KKH. KKN건이. 그러니까 김건희식의 K 당무 개입으로 제가 네. 보는데 이게 당무에만 개입했을까? 아니다. 국정에도 개입하고 이권에도 개입하고 수사기관에도 개입했을 가능성까지도 네. 열어놓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왜냐면 김건희만 못 건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아주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쪽인 것 같아 김건희 여사가. 네. 일당이요? 그 옛날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 눈보라 속에서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기다렸던 네. 그 저기 있잖아. 그 사과 서천시장 그 충남. 90호 인사. 그때 좀 서로 파열음이 있었잖아요. 그 15분을 기다렸어. 그래서 이 현장 점검 나가가지고 윤 대통령이 한 후보 그 어깨 사진 좀 한번 주실래요? 예, 어깨를 나와요. 기다리는 어깨 거였지. 가발 날라다니고 나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몰라.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진위 여부 그럼 모릅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 후보랑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어깨를 툭 치면서 90도로 인사. 마치 아이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폴더 인사를 네. 하잖아요. 네. 요때 이 대통령이 권유를 한다고 예, 대통령 전용 열차로 같이 가자. 그 서울에 예, 가자. 그래가지고 열차를 타고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뭐 기자들이 그러면 서로 이 저기 갈등이 봉합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님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생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는데 1월 25일 그때가 1월 23일이었고 네. 1월 25일에 김건희 여사가 저런 문자를 보냅니다. 다시 네.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역정은 냈나 보네 진짜. 역정이 나는 열차 안에서 또 경로를 했나? 우리가 XX 그런 게 부서진 거 나왔던 것 아니에요? 같아. 康康뭐 친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병 주고 약 주고 이거 밀당 그렇죠. 끌고 땡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저도 저 문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단 사과를 안 하고 싶은데 네가 해라면 할게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사과 결국 안 한 거고요. 두 번째 저 전체 맥락을 보면요. 이게 윤석열이는 흔히 말하는 이제 된장인지 변인지 모르고 너무 막 경로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경로는 품격 있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개 진상을 막 치고 사람들한테 막 지랄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너무 삐져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이겠죠. 한동훈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검찰 캐비넷을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사설 캐비넷이네. 뭐 주가 조작 문제, 호바나 콘텐츠 협찬 급증 문제, 고발 사주 공범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그다음에 옛날에 윤우진, 윤대진 형제 봐준 그 거. 옛날에 또 조작 수사 같은 네, 뭐 거. 이런 거 뭐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한동훈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철 윤석열 막 너무 막 노발대발하고 막 그 옛날에 찌라시 돌았잖아요. 뭐 이 새끼 저 새끼 다 했다. 뭐 전화했는데 한동훈 안 받았고 막 집어넣니 이게 딱 찌라시 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 화가 났더라.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 네. 어쨌든 또 붙잡아야 되니까. 아, 그냥 그 정무수석 한동훈이가- 역할이네. 네, 한동훈이가 만약에 한동훈 심기 조정까지 하는 거지. 이러다 한동훈이가 떨어 나왔고 저놈이 만약에 홧김에 네. 윤석열이 지금 나한테 계속 욕을 하고 뭘 집어던지려고 그러고. 아 부인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지. 아 못하죠. 못하죠. 심기 조작을 하는 거죠. 근데 심기 조작.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옆에서 직접 듣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아는 거죠. 말이야 열차에서 옆에 내가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한테 전화한 것도 김건희인지 윤석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환주에서 12시부터 1시에 출근도 안 하고 같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 이 정도까지 혐의가 있으면 의심이 네. 되면은 순방 갔다 오는 그날 입국 즉시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입국을 금지시키던지 둘 중에 하나야 아니 되는 그리고 거 아니에요? 영부인의 근데 사인이기 오히려. 때문에 해도 구속시킬 되죠. 수도 있어요. 예.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영부인에 대해서는 아니 과거에 YS 대통령 그래. 현철 씨 있죠. 차남 네. 대통령 아들 그럼 아들이나 구속돼요. 구속 알선 가족들이나 수재로 바로 구속됐잖아요. 알선 수재로 네. DJ 대통령 아들 네. 다 가속 다 MB 형 이상득 아니, 다 노무현 수사됩니다. 대통령도 그 검경 씨 형 그랬죠. 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다시 키워보면 아내보다 그때 자식이 김현철이 덕이해. 비뇨기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 구속시켰어요. 내무부 장관 누구를 시켜라고? 알았어. 소통력 그렇죠? 소통력. 예. 그게 영상이 폭로가 되잖아요. 우리 김미아 개그마님은 아실 텐데 똑같잖아요. 이번에 맥락도. 즉 그래, 김건희는 너무 소통령이 똑같은 거야. 아니라 클택자를 써서 태통령이에요. 태통령. 최재형 목사님이 대통령 위에 있다고 지금. 잠입 취재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 뭐요?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그래.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와. 역시 경호실 직원도 너무 자연스럽게 선물을 선물을 뻔히 알면서 명품 많이 보면서 검색대 해갖고 직원들한테 주고. 그리고 그 신라 면세점 네. 뒤에 또 신라 기획- 면세점 아니, 기다리고. 원래 경호실 직원들이 하면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영부인한테 그렇지. 뭐가 막 외부인들이 온다. 자꾸 밀실로 몰려들고 뇌물, 줄 서 있고 네. 딱 봐도 디올백이고 샤넬 향수인데 검색했는데 본인들이. 근데 그러면 자기 밥그릇이 그래서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양심선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경호실에서도 분명히 양심선 나올 겁니다. 당시에 우려를 표했다. 코바나 컨텐츠의 출장 경호, 부실 경호 그리고 뭘 자꾸 들어가는데 그거 원래 기록해야 되는 아니 거잖아요. 그거 망 봐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망을 봐주고 기록도 안 했으면 네. 분명히 경호실 직원들이 이거 우리 아이. 매뉴얼하고 룰하고 안 맞는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이거 문자에 전반적으로. 김미솔님이 아 진걸님 왜 이렇게 웃김이 이렇게 하셨는데 뭐가 웃깁니까? 저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는 아직 웃지를 못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욕하면 오늘 웃기는 제가 겁니까? 엄청 네. 진지해가지고 제가 진지한 게 웃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개그마님을 존경하면서 줄여주시고 오늘 멘트 진짜 너무 많아요. 예, 이제 지금부터 좀 아니 이제 제가 거의 있습니다. 끝나가는데. 아니 뭐 그럼 말도 빨리 하니까 뭐 근데 소장님 코바라도 말씀처럼 코브라로 들리고 막 그러니까. 뭔가 코브라 콘텐츠. 범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집단이 가득하다 보니까 국가 시스템이 되게 붕괴되고 있다는 그래요. 게 정말 느껴지는 게 오늘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재해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온 공문을 오늘 그래. 봤는데 그 공문 기억나세요? 그게 재해 공문이야? 대비 최대로 뭐 잘 대비할 것, 재해를 대비 잘 할 것 이 한 줄이에요. 그거 대통령 말씀이라고. 네. 예. 이거 진짜 각자 도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해 복구가 지금 1년째 되지도 아니 않고 그게 있고 국민한테 뿌릴 그러니까 그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는 거죠. 네. 공무원들도 여기에다가 더 붙여봤자 내가 책임지고 욕 먹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대통령한테 욕을 먹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게 대통령실입니다. 한 줄 저도 한 줄. 봤어요. 한 지금 줄. 국민들이 그거 그게 보고 뭐야? 어이가 이 종이가 그러니까 아깝더라고. 이 비리 국면 국정농단 비리 국면뿐만 아니라 어쨌든 야당 대표와 다수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들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중군좀 도와주세요. 다 죽겠습니다. 작년에요. 10만 원 이하 소액절도로 입건된 국민이 9만 명입니다. 입건 안 된 국민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었죠. 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훔치다가 안 걸리기도 했거든요. 사과 훔치다가 걸린 적도 있고 안 걸린 사과요? 너무 배가 고파서 사과 하나 훔쳤습니다. 어.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배고프네.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면 네. 이거잖아요. 그렇지. 누가 은행 딱 갔는데 5만 원 나왔는데 안 갖고 와줬잖아요. 예. 뭐 그런 거 막 너무 힘들게 그런 거 막 훔치는 거죠. 시스템 찍히는데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다음에 벌금이 없어 감옥을 몸으로 때운 사람들이 5만 명입니다. 자, 지금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25만 원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근데 그럼요. 보셨죠, 오인혜 선생님? 그래 뭘 뭐 25만 원을 줘? 10억에서 150 줘버리지? 그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시행변호사랑 못해. 제가 그걸 토론 많이 했는데 네.
신 변호사님도 전체한테 10원 원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좀 더 주자는 입장이세요. 저는 하우 상박 그러니까 그러면 신 변호사님 그런 제가 논쟁은 할 아니에요. 필요가 있죠. 신 변호사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신 변호사님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또 누구는 급하고 하니까. 그 하위 계층은 받는데 바로 상위 그보다 또그 차상위 계층 못 전개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네. 소득 역전 현상도 정도 사각지대 발생하고 뭐 네. 차라리 그러니 한꺼번에 주자 내가 그래야 이게 노예에서 활성화하기도 하니까 막 복지뿐만 이런 논쟁하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근데 오인혜 선생님이 저 10만 원만 더 그랬더니 아 그래? 10만 원 더 줘? 100억 줄까? 뭐 깡패예요? 왜 이래? 아니 말투도 그래요. 완전히 건달처럼 아 그냥 10억 달라고 그러죠, 100억 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건 대통령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 기본적인 아니다. 그런 공감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이태원 참사에도 그 대통령이 어떻게 행사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자세.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도리 자체가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무지하게 걱정이 되는 게 네. 국내에서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나토에 가서도 그 푸틴한테 혹시나.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남이냐 북이냐 택해라. 그 당장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서워요. 엄청 그렇게. 무서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데인데 그다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버린다고 무기 막. 지원한다고 하고. 그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게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면 교정국이 되는 거예요. 교정 당사자가. 본인은 그러니까. 군대도 안 예. 갔다 와놓고서 왜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인도의 그 모디 총리는 당장 그 러시아로 달려가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친해지려고 하니까 네. 자기네 경제를 위해서 당장 푸틴하고 손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외국 나가시면 자랑스럽고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또 가서 외교로 빛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한 거.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참-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기, 안보 위기 중에 북핵 위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거의 윤석열의 입이에요. 그게 위기야, 위기.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이번에 공문 보니까 만약에 전쟁 위기가 발발해도 알아서 국민들은 잘 대피하십시오. 이 한 줄로 끝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수해 네, 공문이 공문을 화제가 되고 봤을 있잖아요. 때. 분노의 화제잖아요. 한 줄로 장마 피해 대비 잘할 것. 잘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대요. 네. 하나만 한 지시 아니에요. 아니 그래 그런 공문이라뇨.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서 네. 그걸 또 공문으로 그걸 또 공문으로 하는 그 해달하는 거 공무원들이 대통령 어떻게 연봉이 그렇게 해요? 연봉이 2억 6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부실 대통령, 아니 부실도 아니지, 그냥 바지 대통령, 네. 헛개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저렇게 2억 6천씩 우리가 쓰면서 네. 저런 대통령 사고만 치고 다니고 이거 네. 너무 좀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 지금 너무나도 크다. 연금 다 몰수해요. 음. 국고 손실제 묻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김현 선생님이 외교 문제도 굉장히 관심 많으셔갖고 제가 깜짝 놀라도 하는데 영국 노동당이 이제 압승했잖아요. 네. 그 총리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영국? 키어 스티머잖아요. 키어 스티머. 네. 이 사람은 되자마자 아직 총리도 되기 전인데 압승하자마자 총리로 내정되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양쪽이 다 전화를 해요. 네. 제발 휴전 좀 하자라고. 그래. 뭐 대한민국이 영국만큼의 국력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그 분단이라는 특수한 적도 때문에 오히려 평화를 굉장히 간절하게 염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DJ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네. DJ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적 주목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 우리가 전쟁을 겪었고 분단 상태로 우리가 으르렁거려서 네. 네. 전쟁과 대결 긴장이 얼마나 나쁜 걸 안다. 차라리 그냥 말 한마디라도 젤렌스키에게 푸틴에게 휴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호소드린다 그러면 세계적인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지. 근데 평화. 중국하고도 전쟁할 때 뭐 대만 해협에서 문제 생기면 막 가만 안 있겠다. 그때 UAE 가서도 그래. 입방정 한번 떨었죠. 이란, UAE 가서도 이란. 이란이 주적이라고. 주적이라고 그러고. 진짜 그래서 주적을 거기 떨어가지고 그래 진짜 진짜. 우리 대사가 그 아니 끌려갔었잖아. 괜히 시비 걸려. 괜히 네. 시비 걸려. 그러냐면 자, 테헤란 네. 저쪽이 강남의 테헤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이쯤에서 네. 좀 훈훈한 소식을 전하면서 끝내게 되겠습니다. 네. 마이썬님께서 2만 원을 오랜만에 후원해 주셨어요. 좀 힘든데 경제도. 글도 우리가 원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이렇게 것 적어서 같습니다.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오늘 JTBC에서 네. 터졌으니까 이게 예.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렇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윤석열 정권이 빨리 내려와야 예.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고 네. 이제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네. 네. 자, 정말. 그렇게 빌면서 네. 3년이 넘긴 게 아니고 예.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3개월 넘기려고 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3일도 너무 깁니다. 안진걸 씨가 오면 나라가 끝낼 수가 없어. 망할 막 것 혼자서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아, 하세요. 계속 우리가 할까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 이제 예. 장마가 오고 예. 있으니까 비 피해 없도록 그래요. 안전운전하시고 안전대기 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예쁜 윤혜 씨. 아, 아이고 좋다. 감사해요. 이거 계속 아니, 얘기하시라니까요. 네. 우리 오윤혜 가수님의 오정 TV 아니, 신인 변호사님의 신인 그런 얘기를 TV 안진걸의 자, 안진걸 TV로 여러분 봐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고맙습니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